경쟁률을 보고 넣으면 올해 대박이 여기서 나온다. 경희대보다 성대가 똑같은 논술 실력이라면 합격할 확률이 월등히 높아요. 생교부 면접은 암기 과목이에요. 제일 좋은 자소서는 제일 좋은 인생이야.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수염도 막 기르고, 기른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뭐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깎은 지 며칠 됐네요. 아마 제가 유튜브 찍은 지가 한 몇 개월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찍지 않은 뭐 큰 이유 중에 하나, 핑계를 대자면 뭐 너무 바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찍으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어떤 학생한테는 해당되기도 하고 어떤 학생한테는 해당되지 않기도 하는데, 또 과도하게 뭔가를 자꾸만 해야 되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러는 게 유튜브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어떤 학생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그런데 저희가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홍보라고 합시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는 제가 학생한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답변을 많이 다는데,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오프라인 설명회를 하는데 꼭 좀 온라인으로 좀 올려달라고 거기 카페에 뭐 보니까 되게 많이 댓글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프라인 설명회 하는 걸 그냥 온라인으로 그러면 하나 찍어 놓자. 제가 실황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오늘 가볍게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뭐 제가 알다시피 평상시에 하는 것들이 어떤 뭐 대본이나 큰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도 봐요. 이거 너무 성의 없잖아요. 이렇게 하게 있는데, 오늘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름방학 시작이죠. 여름방학 시작부터,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할 때까지 준비해 놔야 할 것, 꼭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일정까지 해놔야 할 것, 이렇게 해놨는데, 뭐 당연히 이제 내신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내신 산출을 해봐야 돼요. 내신 산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단위수 다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 나누면 돼요. 근데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어느 학종을 넣는데, 어느 대학 학종을 넣는데 여기는 그 학교 기준으로는 내신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내신은, 그러니까 이 학종은 사실은 무조건 전과목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성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 물론 유추는 할 수 있어요. 그 학교 교과 전형과 흡사하게 내신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거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과목으로 한번 다 내보고, 그 다음에 이 정성평가가 뭐예요? 보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혹은 특정 과목을 잘 봤다, 특정 과목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특정 과목은 너무 못 봤다, 뭐 전공적 합성에 관련된 과목들이 좋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정성평가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학교 기준만의, 그 교과에서의 기준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교과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시 요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출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한번 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혹은 내가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조금 이렇게 내신 산출하면 유리하네, 불리하네, 이런 것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점검하는 것 중에서 이게 제가 적어놨는데, 보니까 진로 선택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요. 어떤 학교는 진로 선택이 아예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진로 선택이 아주 중요한 학교가 있어요. 제가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이나? 예.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A 등급이죠. 진로 선택은 이제 A, B, C로 나누는데, 이 A죠. A를 받은 학생이 절반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5등급 이하로 떨어져요. B를 받으면 5등급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5등급 이하를 받은 과목이 있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죠. 고려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내신이 다 뭐 괜찮을 거 아니야. 그런데 5등급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런 학교들은 진로 선택 과목도 중요하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위수 낮은 과목 한 과목이 뭐 B가 나왔다. 그리고 전부 다 전원이 애들이 다 B다. 그러면 사실 많이 안 까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또 과도하게 공포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산출해 보면 되고요. 외대는 이게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오래간만에 찍는데 무성의하게 찍냐. 보니까 이게 2024년이더라고. 근데 그냥 내가 넣었어. 아유, 나도 뭐 오래간만에 찍는데 귀찮게. 이거 외대는 아예 진로 선택을 안 봐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2024년에는 보는 걸로 되어 있네. 그냥 2024년은 참고하고 그냥 그대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진로 선택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어쩌면 내신이 좋을 수도 있는 학교들 그랬는데요. 아, 이거는 나도 좋으면 다른 학생도 좋겠지. 그러니까 조금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과 중에서 잘 본 과목 10과목을 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내신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국대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10과목을 뽑았더니 너무 좋다. 그럼 동국대 지원해야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보니까 망친 과목이 좀 있어. 전 과목 들어가면 안 좋겠다. 그런데 보니까 10과목 뽑으니까 1.0이야. 그래서 사실은 동국대 커트라인이 매우 높습니다. 예. 이렇게 환산해서 하면, 그러니까 뭐 안심하고 내가 내신이 이러니까 지원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동국대에 만약에 교과로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면 꼭 산출을 해봐서 1.0에 근접하는 정도까지 되어야만 합격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1.0까지 나오는 학과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덕성여대 국영수사과 중에서 상위 3개 교과 4과목이에요. 아마 뭐 작년도 덕성여대 약대 사건 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합격자 평균이 1.0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도 1.0이야. 보니까 왜 그래? 이렇게 내니까 애들이 다 만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내가 몇 점 나오느냐라는 것들 봐야 된다는 거죠. 서울여대는 국영수사과 중에서 상위 12과목. 여기도 내신 컷이 확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 생각해야 되고요. 한국외대. 한국외대도 이거 잘해야 돼. 한국외대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등급이야. 근데 한국외대 교과로, 외대 교과로 내가 넣어도 되나요? 그럼 네가 어떻게 3등급인데 넣어가 아니라 우리 학교가 막 날려. 90점 이상을 막 날려. 그럼 90점이 1등급이에요. 원점수 중에.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 중에 좋은 걸로 넣으니까 우리 학교는 원점수가 좋은 학교다라고 하면 외대 당연히 넣어봐야죠. 예. 거의 그래서 외대 같은 경우 여기도 1.5 이내에 들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내신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명지대는 뭐 반영 교과물 상위 4과목이니까 여기도 올라갈 거고, 수원대도 올라갈 거예요. 가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우수한 4개 학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4321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4321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가장 잘 본 데가 40%, 그 다음에 30%, 20%, 10%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우수한 학기에 잘 본, 내가 뭐 한 1.2 받은 학기가 있다. 그러면 그 뭐 가천대는 넣는데 거기에 확 증폭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산출도 해보고 내신 점검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 뭘 해야 되냐면 생기부 점검하는 건데요. 생기부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쥐어짜라.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가끔 제가 그 비교과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우리의 비교과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인데, 내가 보니까 괜찮아. 정말 괜찮은데 그렇게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보니까, 비교과는 사실은 잘 모르는 영역이야. 내 거밖에 모르잖아. 내신은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몇 점이냐 이러지만 다른 애들의 비교과를 다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컴플렉스가 있어. 보니까 뭐 강남에 비해서 안 돼. 강남 애들은 또 특목고에 비해서 내가 비교과가 안 돼. 특목고 애들은 내가 선배에 비해서 어느 누구도 비교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제가 3학년 비교과를 어떻게 채우는지를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비교과가 가지고 있는 큰 맹점이 있어요. 이건 뭐
그래,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그것도 비교과 거기 생기부에는 한 줄 적히기도 하고, 또 내가 꾸벅꾸벅 졸다가 야, 너 발표해봐 그랬더니 얘가 일어나가지고 발표했는데 그거 우수한 발표야. 그것도 한 줄 들어가요. 오히려 후자가 더 나을 수도 있어. 1년 동안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해놨어도 그거 그냥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무슨 프로젝트 했으면 그래서 한 줄 들어가잖아. 그런 거 보면 무슨 비교과를 많이 할 생각을 하지 마. 수능 공부해야지. 내신 공부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비교과에 대해서 컴플렉스 갖지 말고 비교과 일지를 써. 지금까지 안 썼다면 지금 써도 괜찮아. 내가 3학년 1학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뭘 했나, 뭐 하여튼 다 좋아. 시시콜콜한 거 적어도 쓰레기 내가 주워서 버렸다, 이거 행벌에 들어가면 좋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하여튼 비교과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적어서 사소한 거라도 쥐어짜서 넣으면 비교과 좋아져요. 예, 정말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비교과를 뭘 한 해 하면서 뭐 몇십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미사 여부가 좋아진다고 해서 비교과가 확 좋아지지 않아요. 그거보다 빼먹지 않고 적는 거, 쥐어 짜는 거, 이거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분산만 잘해도 생기부는 매우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그냥 한번 봐봐. 독서 책 제목만 적잖아요. 이걸 끝내지 마. 그래도 또 순진하게 독서 적었으면 세특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발표해. 그럼 세특이 좋잖아. 발표한 거 적극성이 들어갔잖아. 발표한 거 들어갔죠. 그럼 발표한 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발표하고 나서 정리했어. 정리한 건 어디다가 넣어? 봐서 자율활동에 넣어. 진로활동에 넣어. 동아리 활동에 넣어. 동아리 고3 때 동아리 안 하는 학교들 많잖아. 그러면 그냥 안 하는 대로 넣지 말고 이렇게 뭘 하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자꾸 분산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내신 공부할 시간 뺏기지 않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할 시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산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청의 기술을 발휘해라 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면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비교과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뭐 비교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뭐해? 담임선생님 안 적어줘. 그럼 끝이야. 담임선생님 안 적어주면 그 끝이지. 그거 어떻게 가급적이면 자기만 잘 적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뭐 학교 선생님이 그렇잖아요. 얘만 어떻게 잘 적어주기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단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적어서 내면 이거 좀 반영해 주실 건가요?를 좀 학생들이 있을 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그냥 가서 이거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봐서 제가 이번에 생명과학과를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누구한테 들었는데 생명과학 비교과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거 잘 적어주시면, 자율할때 그거 잘 적어주시면 저 아마 학종에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거예요 이러면 무슨 담임선생님이 학생이랑 철천지 원수가 아닌 이상 뭐랄까 적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요청의 기술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적은 게 마지막에 반드시 확인해라 라고 적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그래 이거 높아심에서 제가 적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있더라고. 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생기부가 언제 마감이 되냐 하면 8월 31일 날 마감이 돼요. 네, 보통은 언제 마감돼요? 2월 말에 마감되죠. 그런데 3학년들은 8월 31일 날 이제 마감이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1000에 1명 정도는 뭐 담임 선생님이 입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선생님이어서, 물론 이제 다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한 몇 년 전에는 있었어요. 제가 한 최근 2년 동안은 거의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다른 선생님이 그 공란으로 놔둬버린 거야. 이거 2월 달에 다 적지 뭐 이러다가 고3이지 뭐 이제서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부를 8월 31일 이후에 꼭 떼봐요. 저 면접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생기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라도 한번 떼봐서 그게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을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실수로 뭐 서울대학교 갈 학생이
실제로 중대도 못 간 경우도 제가 봤어요. 뭐 학교 선생님의 실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진짜 고소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저도 막 이렇게 들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좀 마지막까지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하나씩 다 얘기할까요, 오늘? 자소서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소서는 그렇게 반영이 안 돼요. 뭐 자꾸만 그래서 뭐 자소서가 뭐 이렇게 쓰면 좋은 자소서, 이렇게 쓰면 탈락한 자소서 뭐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자소서는 제일 좋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이 좋아야 자소서가 잘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자소서가 잘 나올 수가 있니? 100번 미사여구를 써봐라. 그게 더 잘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너무 자소서에 신경 쓰지 말고, 당락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올해 마지막이란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자소서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소서 쓸 때 언제 쓰냐 하면, 제일 좋은 시기는 기말고사 끝나는 날. 이제 아마 이거 제가 동영상 올리면 기말고사 끝나는 날쯤 될 거예요. 혹은 또는 6월 모의고사, 아니 6월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9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끝나는 날, 8월 31일인가 올해는? 그날 전날 밤 샜을 때니까 1시간 정도 자고, 그리고 뭐 아니면 전날 밤 안 샜어도 좀 피곤할 때니까, 끝나면 긴장이 풀릴 때니까 1-2시간 좀 쉬고, 그리고 나서 그날 그냥 하루 만에 다 써버려. 뭐 자소서는 미리 써야 된다. 선배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자소서 쓰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겼어요. 후회가 돼요. 후배님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써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한 게 실수기는 한데,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합격했어도 제일 큰 실수를 몰라. 그거 뭐냐면, 미리 사전부터 그렇게 해도 똑같아. 그거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 많이 뺏긴단 말이에요.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냥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보여주지 말고 그냥 내라 이렇게 했는데, 뭐 오타 정도는 점검할 수 있어요. 저한테 가끔 자소서 가져와서 뭐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속으로 딴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자소서 읽어보면 한 90%는 괜찮아. 그냥 내도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자소서 가져왔어. 선생님 자소서 좀 봐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거 딱 보고 나서 뭐 한 2분 읽고 나서 괜찮아 그냥 내. 이러면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미안하잖아. 근데 학생도 되게 실망한 표정으로, 저 사람 저렇게 성의가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지적을 해줘. 야, 요거는 너무 적극성이 안 드러나오는데, 좀 안 드러나면 좀 어떠니? 그냥 내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순간 그 사람은 뭔가 지적해줘야 할 만한 의무감을 막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봐봐, 걔가 고치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또 고민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고치라고 하면 또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드디어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오탈자 정도, 그 정도만 고쳐서 그냥 낸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봐주는 걸 제외하고는 자꾸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아요. 그 사람이 꼭 한마디씩 해요. 진짜로. 담임선생님 줬는데 담임선생님 잘 썼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별로 없어요. 뭔가 내가 얘기해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 뭐 이런 걸 다 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 그때부터 자소서에 이제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시간도 낭비되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얘기했듯이 하루 만에 그냥 다 썼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다 쓰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디벼보지 말자. 자, 이제 됐어요. 이제 서류들은 다 됐네요. 이제 드디어 지원입니다. 이제부터 메인이죠. 보니까. 제일 먼저 내가 내신도 다 산출했고, 내신도 점검했고, 생기부도 점검했고, 자소서 점검했으면 이제 내가 어디를 갈까를 알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추천하는 데는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예요. 일단 거기 가세요. 거기 가서 전년도 커트라인들을 확인하세요. 뭐 커트라인이 나와 있기도 하고, 뭐 70% 컷 혹은 합격자 평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보고 참조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 90%가 그거 참조하면 돼요. 그 이상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 보는데 좀 제가 조금 참조하라고 나왔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종 같은 경우는 대학 어디가를 참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학종 컷이 낮은 대학은 진짜로 커트라인이 낮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고 뽑은 애들, 그 다음에 자사고 뽑은 애들, 특목고 뽑은 애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까지 뽑았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고 컷은 여기 있단 말이지. 근데 일반고 애가 이거 보고 여기다 이거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종 컷 같은 경우는 봐서 컷이 좀 많이 낮다라고 한다면 이 컷이 원래 컷이 아니구나. 나한테 맞는 컷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교과 컷이 낮은 대학은 올해 올라간다. 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교과 컷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 어디가 좋아요. 그냥 그걸로 그냥 지원해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 별로 이게 보니까 마이너 학과도 아닌데 낮아. 그거 왜 그래? 뭐 작년에 뭔가 있었어. 보니까 애들이 재작년에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애들이 지원 안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 그러면 얘가 보니까 평균 이하의 아주 낮은 학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낮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이제 대충 보여요. 다른 학교들 이렇게 보면 맞아. 여기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커트라인이 올라가네. 근데 그거 낮은 거 찾아가지고 아싸 찾았다. 나한테 맞는 거 찾았다. 라고 넣으면 떨어진다. 확 올라간다. 제가 뭐 예를 가지고 얘기하면 인하대 같은 경우인데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매번 이렇게 휙휙휙 바뀌어. 근데 그걸 내가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교과 컷이 비해서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낮다 그러면 거기는 올해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저가 낮아지면 올라간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당연하겠죠. 보니까 올해 최저 완화되는 학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최저가 완화됐다라고 한다면 뭐 이대 학종 같은 경우죠. 이대 이과 같은 경우, 미래인재 같은 경우인데 올해 전년도 컷 보고 넣으면 안 돼요. 다 떨어져. 네, 다 떨어져. 왜냐하면 최저가 확 낮아졌잖아. 이과, 이대 이과, 이대 미래인재 이과 같은 경우 이대 빵꾸 난다고 작년에 김호준 선생님이 맞췄다고 그래 올해도 김호준 선생님이 아마 이대 빵꾸 난다고 기대. 아니야, 올해 올라가. 이과는 무조건 올라가. 문과는 조금 좀 여전히 커트라인이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원이 줄어들면 올라간다. 이것도 당연하겠죠. 당연히 이제 작년도보다 인원이 좀 바뀐, 올해 정시로 2월 되는 학교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전년도 커트라인보다 확실하게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서울대 수시 많이 올라갈 거야. 올해 특히 직윤, 커트라인 많이 올라가는데 전년도 커트라인 보면서 여기면 내가 작년에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교과는 어디가만 보고 지원해도 된다. 제가 이거 보증해요. 왜냐? 일반적으로 교과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전년도 커트라인을 보고 여기 커트라인 언저리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다른 애들도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커트라인보다 내가 조금 성적이 좀 좋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보고 지원하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합격할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보고 내 지원선을 확인하기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내신 대비 모의고사 지원 가능선을 파악하자라고 했어요.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모의고사에 관련된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아주 유용한 표가 하나 있어요. 아니면 토마스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들어와도 그 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모의고사 봤을 때 이 정도 성적이 나왔으면 정시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시 우선이다. 그런데 내 내신은 여기다? 그럴 때는 보니까 내가 정시가 더 우세니까 정시로 가야 된다. 요거는 수시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표가 나와 있어요. 다른 동영상 참조하거나 아니면 토마스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그걸 보고 지원선을 적용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정시로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야. 그런데 수시로 여기 넣으면 다 납치잖아. 그죠? 이러면 안 되지. 또 여기다가 다 넣으면 다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살짝 걸쳐서 요렇게 지원하는 게 수시예요. 이거는 제가 아마 제 동영상 본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이제 거의 뭐 공식처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유튜브가 좋은 점이 그거더라. 내가 그렇게 한번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다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기준을 딱 만들어 놨어. 그것만 해도 뿌듯하다. 뭐 좀 잘난 척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하나는 좀 뿌듯하네. 그러니까 요렇게 지원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해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이 들쭉날쭉할 때 이럴 때가 문제지. 예를 들어서 3월에 112가 나왔어. 그런데 6월 모의고사 봤더니 333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봤는데 242가 나왔어. 야, 이거 이 모의고사 성적표 가져와가지고 나보고 상담하라 그러면 진짜 정말 뭐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얘는 예측해서 상담을 해야 되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능이 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한 다음에 그보다 위에 대학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얘가 112가 나오면 뭐 서울대 연고대 넣어야지. 근데 뭐 333 나온다 그러면 인서울권 낮은데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뭘 기준으로 도대체 수시를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지 정말 힘들어. 이런 게 이게 사실은 상담하면서 제일 힘든 거예요. 저는. 왜냐면 내가 무당이 아니잖아. 이거 얘가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 모의고사의 평균을 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얘는 뭐 3합 4, 얘는 4, 9,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 뭐 8 이렇게 나오면 이걸 나누기 3해. 그러면 나누기 3을 하면 그럼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을 나온 다음에 모의고사가 계속 상승세다.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2를 빼요. 예를 들어서 이게 평균이 합 5가 나왔어. 국영수 합 5가 나왔어. 국영수 합 5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합 4 정도로 해서 내가 정시에 나올 걸 예측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혹은 또는 계속 떨어진다. 얘는 계속 떨어지잖아. 그럼 합 5가 나왔는데 나는 그러면 수능에서 예측할 국영수합 등급이 6 정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승세면 2를 빼고 하락세면 2를 더한다.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로.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알 수 없는 영역이라서 우리는 합리적인 뭔가 기준을 가지고 수능 등급을 예측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자꾸만 너무 낙관적인 상상 또는 너무 비관적인 상상을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이렇게 하니까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등급이라면 나머지 2개 모의고사 평균을 낸다. 예를 들어서 6월 모의고사 때 뭐 내가 똥 쌌어. 바지에도 똥 쌌어. 진짜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혹은 뭐 아예 시험을 아예 못 봤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근데 보통 내가 왜 그러면서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못하는 거 보면 뭔 일이 생기더라. 내가 못하는 거 보면 뭔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비정상적이니까 빼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탐이 뛰어나면 1을 빼고 떨어지면 1을 더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국영수 가지고 예측 등급을 보고 예측 대학을 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과탐의 변동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수능 변동폭이 예를 들어서 내가 369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수능 때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보기 수학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 과목별로 좀 틀린데, 근데 국영수 중에서는 또 국어가 제일 좀 모의고사 성적대로 안 나오는 것 중에 더 큰데, 국어보다 사과탐이 더 크더라고. 보니까, 국어보다 사과탐이 그 변동이 더 커요. 모의고사 변동이. 그래서 내가 국영수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탐이 뛰어나다 그러는데 굳이 그걸 안 올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마이너스 1을 빼고, 만약에 사과탐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1을 더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학을 여름방학 때 좀 해야겠다고 밀어놨어. 나는 생유는 여름방학에 좀 볼래. 라고 해서 뭐 1, 5, 뭐 과탐 성적이 1, 5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산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 오르는 학생들 많아요. 사과탐은 여름방학 때 한 과목 잡고 올리면, 작정하고 올리면 좀 오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가 예측 등급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등급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예측 수능 등급을 만든 다음에 그거 밑으로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지원하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인데 뭐 보니까 이거는 정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을 넣어놓고 나중에 대학을 가잖아요. 꼭 후회하고 반수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없이 내가 수시 정시 아무 생각 없이 바로미터도 없이 그냥 뭐 다 그냥 상향 지원 다 했어. 다 떨어져. 다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뭐 정시로 당연히 못 가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냥 뭐 재수하면서도 매우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예측 수능 바로미터는 만들어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 대학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배치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사실은 그 작년에도 제가 찍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상담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있기는 있어요. 정말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나는 그런 생각 들어. 그런 애들은 최상위 학생들인가요? 의대 학생들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상위 학생들 안 받아도 돼요. 내가 보기에 그냥 이미 커트라인들 뭐 보니까 항상 보니까 위에 최상위 학생들, 서울대 직윤 가는 학생들 혹은 의치 약한 수 가는 건 왜 이렇게 많니? 보니까 뭐 어디 블로그만 가도 예상 커트라인 다 나와 있더라. 근데 그 예상 커트라인대로 될까? 합리적으로 커트라인을 냈으면 그대로 될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전년도 커트라인을 보면 전년도 커트라인이 매우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찍잖아. 작년에 의대학 때 다 찍어놓고 만약에 그게 완전히 다 틀렸으면 내가 못 찍지. 아마 거기 온갖까지 욕 다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찍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합리적으로 가요. 최상위들은 오히려 상담받지 않아도 돼. 오히려 상담받아야 할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내 생각엔 중위권, 뭐 예를 들어서 지방 국립대와 경기권 하위권 학과를 가려고 하는 애들, 얘네들은 진짜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지원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뭐 제가 얘기하다가 좀 딴 데로 빠졌는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배치 상담 받지 말고 대학 어디가를 좀 참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전년도 커트라인 참조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확히 정하고 상담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느까지 어느 과 이랬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모의고사에 대한 기준을 봐요. 모의고사 기준을 봤는데 모의고사로 보니까 내 내신보다 갈 수 있는 대학이 현저히 낮아. 뭐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은 훨씬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향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 지원해야 돼요. 안정 지원해야 되고, 보니까 나는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좋아. 예측 수능 성적 아까 전에 냈던 그 공식에 의해서 되게 높아. 그러면 다 떨어져. 수시에서. 내가 제발 부탁인데 불안해가지고 뭐 하나 넣어가지고 납치되고 이러면 반수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떨어지는 걸로 넣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래, 나는 내신도 안 돼, 수능도 안 돼. 하지만 인서울 못하면 나는 무조건 재수할 거야. 지 분수는 모르고.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해서 좀 미안한데 지 분수는 모르고 그냥 나는 무조건 인서울 안 하면 재수할 거야. 그러면 상담이 무슨 소용이 있니? 담임선생님이랑. 담임선생님이 1시간 동안 앉혀놓고 야, 너 보니까 저기 충청도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 상담해줬는데 속으로는 그 생각, 나 여기 안 갈 거야. 그럼 선생님 시간만 네가 낭비하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미리 시작할 때 얘기해요.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냥 저 인서울 근처까지 수시 안 넣으면 저는 그러면 그냥 재수할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도 피식 웃으면서 그래, 뭐 다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넣자. 네가 아니면 뭐 재수한다는데 하면서 거기서 최선의 대학을 찾아줄 거야. 어차피 안 갈 대학 이야기를 한 시간 이상 들으면 뭐하니? 그러니까 조금 좀 더 뭔가 자신의 기준을 정확히 정했으면 좋겠어요. 수능이라고 하는 예측 수능 기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만족 수준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것들은 좀 정확히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학종은 학교 선생님과 하는 것이 좋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뽑아주는 학교가 있고 안 뽑아주는 학교가 있어요. 학종은. 이렇게 보면 보여요. 진짜로. 이게 뭐 당연히 표준 편차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학교 잘 안 뽑아주면 그거 뭐 어디 가가지고 뭐 100만 원짜리 컨설팅 가가지고 거기서 여기 이내시면 될 수 있고, 이거보다 공짜로 하는 담임 선생님이 더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혹은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 전사고 같은 경우는 물론 전년도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특히 이제 자사고, 전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학년별로 너무 표준 편차가 달라. 그래서 이 학교가 같은 학교인가? 막 이런 경우도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나아요. 예, 담임 선생님이 더 나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더 어설픈 무슨 상담하시는 분이랑 상담해가지고 거기서 듣고 나서 붙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랑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질문지를 미리 챙기고 상담하자라고 했는데요. 상담하기 전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뭐 만족 수준들 또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적어서 그렇게 가져가서 그거는 다 물어보는 게 좋아요. 얼토당토 아는 거라도 뭐 제가 연대 논술 넣어도 되나요?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선생님이 연대 논술에 대한 정보도 알려줄 거예요. 아, 이게 합격하기는 되게 힘든데 뭐뭐뭐를 시험을 보는데 너는 보니까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한번 넣어봐 라고 의외의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어느 정도 라인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들 혹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내가 궁금해하던 거 정말 뭐 내 성적이 뭐 보니까 일반고 한 3등급이야. 근데 혹시 서울대는 뭐 이러면 다른 피식 웃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거 다 해소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된다는 소리로 확인 사살을 들으라고. 혹은 거기서 무슨 정보를 또 줄 수도 있어.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안타까워서 그래 넣어보려면 뭐 6개 다 붙는 건 아니니까 넣어보려면 여기 이 학과는 한번 넣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거라 얘기는 안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뭐 궁금한 거 다 적어 놓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타인 추천으로 컨설팅을 받지 말고 입시를 잘하는 사람에게 추천을 받은 이에게 받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년도에 컨설팅 받고 합격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저한테 그 컨설팅 정보 좀 알려주세요. 쪽지 보내주세요. 수많이 보니까 그러더라. 쪽지 보내주세요. 쪽 좀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적어놔요. 그럼 그 쪽지 보내준 사람이 누군지 아니? 마케팅 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러지 말고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입시 학원에서도 입시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상담하면 되지. 내가 보기엔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그분들 말고도 상담을 받겠다면 그분들한테 물어봐. 왜냐면 이분들은 입시를 분석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와, 이 사람 잘하네, 못하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저 피기맘의 이혜웅 선생님 내가 그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술 한잔 하거든요. 술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 해요. 아우, 야, 왜 이런 이러면 안 되죠. 하여튼, 왜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지? 이거 안 되는데, 막 그러고. 아, 이분은 정말 고수인데, 왜 이분한테는 상담을 안 받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더 잘 알아. 그니까 뭐 전년도에 우리 애가 상담받아서 합격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상담했는데 다 떨어지고 얘만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추천을 받는 것보다는 잘하는 사람한테 좀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추천을 받으면 그럼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뭐랄까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과장하지 않아요. 내가 뭐 내신 몇인데도 붙였다 뭐 이러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더 겸손해해요. 아, 이거 내가 운이 좋아서 걔 붙인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막 누군지 얘기하려다 그랬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훨씬 더 좋아요. 내가 보기에 합격률로 보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받는 게 더 좋겠다. 좀 잡소리가 많았네요. 자, 이제 지원 방법 이제 됐으니까 한번 상향 지원을 한번 해볼까요? 상향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교과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향 지원의 기준은 논술이야. 논술은 하향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바보야. 논술 하향 지원하는 게. 그 다음이 학종이야. 그 다음에 뭐야? 교과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과는 안정 지원이다. 왜? 교과는 많이 정해져 있어요. 애들이 대학 어디가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전년도랑 커트라인이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정 지원은 교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과 지원을 상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을 보고 지원해라.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을 보고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의 추천 전형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또 저는 사실은 그래서 올해 무슨 동영상 찍으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추천이 많아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추천이 많아져서 지원하는 애들도 많아졌어요. 오히려 추천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떨어지는 애인데 추천을 받았어. 안 지원하겠니?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한 장을 그냥 날리는 거야. 나는 그래서 사실은 추천받을 때도 뭔가 건방지게 저 그따위 학교는 추천 안 받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겸손하게 다른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너무 토 나오나? 근데 아무튼 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천 전형을 반드시 이렇게 받는 거는 아닌데, 근데 대신 추천 전형이 큰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두리 전형이잖아.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못 들어오면 아무리 여기가 빵꾸가 나도 이게 빵꾸가 난 게 보여. 빵꾸가 나는 게 보이는데도 내가 추천 못 받았으면 그건 지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경쟁률도 좀 현저히 낮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추천 전형은 이걸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과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어떤 학교는 과를 바꿀 수 있고 어떤 학교는 과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추천 전형은 과가 빵꾸가 나면 끝까지 빵꾸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의 대박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봐서 내가 경쟁률 보고 바꿀 수 있는 추천이 있다면 이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경쟁률을 보고 넣으면 올해 대박이 여기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최저가 높아진 학교는 당연히 이제 상향 지원을 해도 되겠죠. 전년도 커트라인보다는 조금 내가 모자란다고 해도 상향 지원을 당연히 해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는 교과 전형은 가급적 상향은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논술. 무조건 상향 지원. 내가 보통 이제 논술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정시러가 많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내가 전년도 동영상 꼭 봐요. 논술 2개, 학종 2개, 교과 2개, 구색 맞추기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왜 하니? 나는 그거 진짜 이해가 안 가. 뭔가 그럼 뿌듯하니? 아니면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신기원을 연 것처럼 그래서 진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보니까 정말 어설프게 학종 2개, 교과 2개, 논술 2개 넣는 밸런스를 맞춰라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내신 넣으면 다 교과로 넣어야지 왜 논술을 왜 넣니? 근데 그러니까 논술로 넣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하면 정시로 가는 애들이에요. 정시로들. 굳이 내가 내신으로도 갈 수 있는데 논술 전형 넣는 애들은 바보야. 넣지 마. 그런데 정시로가 만약에 논술을 넣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시로 수시로 갈 수도 있는 내신으로도 갈 수 있는 대학을 낮춰서 논술로 넣는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이제는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뭐야? 논술 무조건 상향 지원이에요. 내가 최저만 된다면 최대한 높여서 써라. 높여서 쓰면 쓸수록 합격할 확률이 높다. 경희대보다 성대가 똑같은 논술 실력이라면 합격할 확률이 월등히 높아요. 경희대보다 서강대가 합격할 확률이 월등히 높아요. 중대가 경희대보다 이러니까 경희대가 진짜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경희대가 최저가 낮아서 그래. 최저가 낮으니까 학교 레벨에 비해서 너무 낮단 말이야. 2합 5라고 하는 최저는 좀 낮은 편이야. 그러니까 논술을 잘 써야 되지만 3합 6은 애들이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조건 내가 3합 6을 맞추는 애라고 한다면 무조건 위의 대학을 써야 그래야 실질 경쟁률이 낮아져. 그러니까 무조건 상향 지원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최저 없는 대학은 많아야 2개. 그 이상이라면 앞으로 인생 조심해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죠? 최저 없는 대학을 넣어도 되나요? 그러는데 그냥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최저 없는 대학은 합격하기가 힘들어. 논술을 잘 써야 돼. 당연하잖아요. 그죠?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경쟁률 자체가 실질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을 잘 써야 돼.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로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대 1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야. 내가 항상 100명 중에 1등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거를 2개 이상 쓴다. 내가 왜 이 얘기를 썼냐면 도박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앞으로 주식이나 아니면 도박이나 이런 걸로 패가망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최저 없는 대학만 노리는 거 논술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종 봅시다. 학종은 최저 높은 곳을 상향 지원해라 라고 했는데요. 알다시피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의 학종은 내신 컷이 낮아요. 다른 학교보다 다른 학교 레벨에 비해서 낮단 말이야. 왜 낮아요? 최저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최저가 높으니까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런 데는 좀 상향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대가 좀 올라갔어. 그러면 올해는 내신 컷이 이과는 올라갈 거다.
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면접 있는 곳을 상향 지원해라 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류형하고 면접형하고 있으면 실제로 컷을 보면 크게 차이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 서류형, 면접형 같이 뽑는 학교들의 커트라인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외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면접형에 있다. 그러니까 서류형은 이미 뭐 내가 거기서 뭔가 만회할 게 없잖아. 내신 안 되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비교과 안 되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면접형은 어쨌거나 면접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면접을 잘 못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가 내가 면접을 얘기하기 전에 면접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 비교과가 좀 더 많다 그러면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면접 있는 곳에 상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저 낮은 곳은 학교를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대학 어디가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최저가 아예 없는 학교들, 뭐 이런 학교들이죠. 이런 학교들에 봤는데 커트라인이 낮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왜 그러겠어? 보니까 오히려 특목고나 아니면은 뭐 과고, 영재고 혹은 또는 전사고 이런 학교들을 뽑는 경향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꼭 그 고등학교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시 지원, 상향 지원 방법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무조건 안정은 있어야 된다. 상향 지원하는 걸 말리지 않아요. 저는 6개 다 붙으면 뭐하니? 왜냐하면 의외에 뭔가 하나는 그래도 나한테 오는 행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시는 이러한 의외성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정시는 뭐 점수 나오면 그거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6장 중에 한두 장 정도는 상향 지원을 해도 괜찮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다 떨어지면 그러면 안 되니까 반드시 안정은 있어야 된다. 최소 2개 정도의 안정 지원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저에 대한 낭만적 상상은 금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저를 못 맞춰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학생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모의고사 때는 최저를 다 맞췄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실제로 전년도 모의고사를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못 맞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보수적으로 최저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다. 그냥 너무 낭만적 상상으로 내가 최저 맞춘 적 있으니까 그냥 넣어보자 라고 하면 카드 한 장을 날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최저 변동은 반드시 확인해라. 최저가 높아지면 커트라인은 낮아진다. 그 다음에 상향과 하향이 정해졌다면 무조건 첫날 넣어라 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상향 지원을 하는데 이 학교는 무조건 늘 거야. 그러면 어차피 결정한 거잖아. 나 같으면 사실은 이거 봐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더라고. 대부분 경우 상향 지원 하나는 이게 딱 결정하고 그냥 그 학교를 결정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그 경쟁률을 보고 앉아 있어. 그거 봐봤자 뭐하니? 그 진짜 뭐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첫날 넣어. 왜? 첫날 넣으면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올라가. 첫날에 경쟁률이 올라가는 곳은 애들이 잘 지원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첫날 넣어. 하향 지원. 어차피 내가 거기 합격할 거야. 하향 지원은. 뭐 내 내신으로 합격할 거야. 그러면 경쟁률 높여서 딴 애들 안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붙는 게 좋겠다. 적정은 조금 틀리죠. 왜냐면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 몰라. 아슬아슬하단 말이야. 이런 대학들은 경쟁률이 낮으면 붙는 거고 경쟁률이 과도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고 넣어라 라는 거. 이것도 뭐 제가 전년도의 수시 지원 방법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한번 전년도 동영상을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보니까 올해도 꽤 도움이 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비 방법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원서 접수 끝났어. 그럼 뭐 해야 되지?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 수능 공부 봅시다. 어쨌든 간에 최저 맞추기에 대한 부분들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작년에 너무 많이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분이 노골적으로 뭐 그런 저를 막 욕했더라고. 보니까 막 욕하면서 저 수능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끝까지 들고 가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요. 뭐 사과를 할 수 있으면 좀 사과를 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그런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는데 내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죠. 왜냐면 죽어도 안 되는 학생들은 뭐 수학 포기해야지. 그리고 딴 과목으로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포기 전략을 해서 성공한 경우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더 많더라. 사과탐으로 최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더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과탐을 못 맞추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되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도 너무 아프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 전략을 쓴 애들한테 말리지 않았던 게 내 개인적으로 너무 상처가 된 게 많아서 걔네들이 너무 힘들게 재수 생활을 하는 걸 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세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뭐 특정 무슨 뭐 컨설팅이나 이런 걸 제가 비난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단 장점은 뭘까요?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시간이 줄어들죠. 거기다가 집중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내가 수학 포기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데에 더 집중하니까 다른 과목 성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큰 장점이 돼요. 제가 보기에도 뭐 이런 장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적어보면 시간이 안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적어놨냐 하면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대부분이 포기 전략을 쓰는 학생들이 좀 대가 약한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좀 겁먹은 학생들이야. 이런 학생들이 뭔가를 하나를 딱 놓는 순간 뭔가 긴장도가 훅 떨어지더라고. 공부를 더 하네. 그래서 뭐 나머지 가지고 오히려 더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심리적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를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시로 못 가는 거야. 정시는 완전히 차단한 거야. 그죠? 이제 뭐 그렇잖아. 한 과목 포기하고 어떻게 정시로 가니. 이러다 보니까 예상외로 홀가분할 것 같은데 더 불안감이 증폭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기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꽤 재수하는 많은 학생들인데 수학을 포기하고 나서 그래서 수시에서 다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시도 당연히 이제 포기했으니까 정시도 못 가죠. 그러면서 재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뭐냐면 얘가 수학을 한번 포기를 했다고 해서 재수에서 갑자기 오르나? 차라리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놨으면 그래 재수에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라도 보이는데 똑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대학만 안정지원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수시 안정지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포기 전략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제가 조금 약해졌는데 누가 너무 세게 막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꼬리를 숙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 포기 전략을 쓰려거든 무조건 안정지원을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진짜 포기 전략을 쓰겠다. 수학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 정시를 못 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시로 100% 붙어야 돼요. 재수해도 안 돼요. 진짜로. 수학 포기하고 난 학생이 나중에 뭐 재수해가지고 수학이 확 오를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그럼 재수에서도 똑같이 수시로 붙어야 돼. 그때 가가지고 하향 지원할래? 그러지 말고 그냥 올해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고 어처구니 없이 낮게 넣는 거 하나 정도는 반드시 가져가라. 그래야 이게 포기 전략에서 내가 대학을 붙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인데요. 면접은 서영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사실은 이제 그냥 생기부 면접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는 재시문 면접을 보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생기부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 면접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름방학 때 면접해야 되나요? 나는 하면 좋아요. 이제 원서 접수하고 나서 왜냐면 면접밖에 안 남은 학생들은 그럼 면접 열심히 해야지. 해야 되는데 최저가 남아있는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내가 최저를 못 맞춘다 그러면 수능 공부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1단계가 통과돼야 면접 기회가 있잖아. 근데 내가 상향 지원을 했어. 근데 면접한다고 뭐 열심히 서울대 가가지고 재시문 면접반 듣고 있는데 내신은 여기야. 면접 볼 기회도 없을 수 있어요. 면접 볼 기회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미리 고민하지 말고 내가 상향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그 대학은 가급적 면접 대비 안 해도 된다. 적정이나 하향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면접 대비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시문 면접은 면접이 아니다. 시험 과목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재시문 면접을 한번 봐봐요. 그냥 이건 뭐냐면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다. 서울대, 연대, 고대 공이. 재시문 면접은 다 문제 푸는 거야. 이걸 무슨 면접이니? 무슨 거기서 자세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배우지 마. 필요 없어. 잘 풀면 합격하는 거야. 못 풀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면접을 무슨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면접이라는 수능 과목 하나가 추가됐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대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생기부 면접은 모의 면접을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생기부 면접에 대한 부분인데, 생기부 면접은 암기 과목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생기부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볼까를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감명 깊게 읽은 책, 이 책 어떻게 읽었나, 네가 생기부에 이 프로젝트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런 거는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돼요. 지원동기나 대비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애우고 가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저는 면접을 못 하는데, 하나도 못 하는데, 이런 학생들 그냥 그거 나올 게 뻔하잖아. 그죠? 네 생기부 보면 나올 게 뻔해요. 거기서 뭐 학생 보니까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애우고 가라고. 내가 한 거니까 더 잘 애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암기 과목이다. 암기 과목처럼 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의대 면접. 그 최상위에 대한 마케팅이 많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상술 이렇게 얘기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학원도 사실은 뭐 의대 면접이 있는데 부끄럽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은 의대 면접이 제 생각엔 더 의대 갈 학생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대는 수능 최저예요. 예, 그것도 국어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가 안 되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면접을 잘 보건 못 보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뭐 온갖 가지 막 여름방학에 뭐 특별로 뭐 하루 종일 면접을 하고 뭘 하고 이런 의대 면접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수능 공부해라. 뭐 간단하게 하는 생기부 면접만 대비해도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면접들이 대비가 돼요. 의대 꽤 많은 의대들이 다 대비가 되니까 차라리 저는 의대 면접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 하긴 해. 시간 된다면 해도 되지. 자기가 여유가 있다면 해도 되는데 생기부 면접만 대비해놔도 괜찮다. 예, 너무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신경을, 특히 학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애는 지금 수능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어디 설명회 갔다 와가지고 야 네가 의대 가려면 뭐 면접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건 해야 된다 하더라 이러면서 애들을 망치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논술은 논술이 아니라 수능을 잘 봐서 가는 시험이다. 316 버스를 타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316 버스를 타면 논술 좀 못 써도 합격해요. 예, 예. 그 316 맞으면 그러면 논술 한 중상 정도만 돼도 실질 경쟁률이 확 나죠. 보통 평균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거든요. 316 있는 게 서성 2중인데 이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중대가 10몇 대 1이야. 그럼 4개를 넣었단 말이야. 10몇 대 1에 4개를 넣었어. 그러면 물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학 하는 학생들 비웃지 마라. 어쨌든 실제로는 한 3대 1 정도라고 4개 넣었으니까 그래도 3대 1 정도라고 산술 평균으로 그냥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합격할 확률이 쉬워진다. 그러니까 수능 잘해라. 그러니까 논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학교에 맞는 유형을 살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막 이러니까 뭐 네가 무슨 성대형이다. 아유, 야, 대한민국에 다 성대형이야. 대한민국 애들 다 성대 잘 써. 뭐 서강대형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별로 없어. 서강대 다 어렵다고 한단 말이야. 뭐 저는 선생님 왠지 써보니까 성대가 잘 써져요. 뭐 성대가 그나마 표준형이라서 그런 거야. 근데 서강대는 뭐 지문도 어렵고 이렇단 말이야. 이건 문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런 유형들 생각하지 말고 뭐 생각하면 되냐 하면 문과 같은 경우는 영어 지문 나오냐 아니면 술이 나오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기본 유형을 해놓으면 거기서 다 응용이 가능해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고 이과 같은 경우는 2가지 정도 알아놔야 돼요. 수학만 보느냐 수과를 보느냐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이 기하까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특히 미적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 그럼 기하를 저 선택했는데 수능에서 기하 선택했는데 저 어떻게 이 학생들은 수리논술 학원 다녀야 돼요. 예, 남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돼. 어쩔 수 없는 학생들이고 가급적이면 여름방학에 그래도 기출문제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기본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볼 수 있게 학원이나 이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인강이든 뭐든 하여튼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학원은 피해라. 아, 예, 제가 진짜 이런 학원 좀 피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애를 잘 쓸 때까지 리라이팅을 시켜. 예, 예. 그리고
막 애한테 온갖 용기를 다 줘. 막 야, 너 논술 잘 쓴다. 이거면 뭐 최저 없는 연대 논술도 붙겠는데 한양대도 한번 도전해봐. 야, 너 진짜 보니까 다른 애보다 잘해. 그러면서 숙제도 이만큼 내주고 그래, 우리 한번 희망을 갖자. 막 하면서 애한테 뭔가 과도한 희망과 열기를 주는 그런 학원은 좀 피하고 그냥 애가 부담 없이 가서 재밌게 들을 수 있는 학원 보내세요. 만약에 학원 보낸다면.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애들이 논술 부담이 크고 그리고 논술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대부분 정시로 애들이 하는데 수능이 더 중요해요. 수능 더 잘 보면 논술 좀 못 써도 합격할 대학들이 많아지니까 수능에 좀 더 집중하고 논술은 그냥 재미로 듣는다. 막 무슨 숙제 엄청나게 내고 리라이팅을 3번, 4번 시켜가지고 애를 잘 쓰게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좋지. 내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훌륭한 선생님인데 그 훌륭한 선생님보다 좀 부실한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논술 선생님들한테 욕도 먹겠다. 근데 좀 부실한 선생님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애 측면에서. 왜냐면 논술 선생님 입장에서는 논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입시에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논술 잘 쓰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수능 최저 못 맡고 수능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파도가 치는 것을 원망하지 마라. 예, 제가 동해안 바닷가에 갔더니 어떤 꼬마애가 파도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으면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왜 파도가 치고 지랄. 애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왜 파도가 치고 있어? 그러면서 파도가 왜 치는 거야?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 발 뒤로 물러나면 되는데. 그렇잖아. 그럼 안 졌잖아. 근데 얘가 왜 안 물러나는 줄 알아요? 파도가 얘는 바다 너무 가고 싶은데 바다는 너무 무섭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고 싶고 있다가 그러다 발이 젖은 거야. 근데 뒤로 물러서면 내가 바다가 좋은데 더 못 가잖아. 물러나긴 싫고. 그러니까 거기 서가지고 왜 파도가 치고 지랄이야. 뭐 이건 애들 지랄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러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 본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내신이 좀 잘 안 나왔어. 모의고사 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간단해요. 대학 낮추면 돼요. 그걸 안 낮추려고 뒤로 안 물러서려고 거기서 울고 불고 하면서 뭐 막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마. 인생은 앞으로 대학 그 이후로도 많은 게 있어요. 뭐 봐서 모의고사 안 좋아. 내신 안 좋아. 대학 낮추면 되지. 그럼 상영 지원하고 싶은데 논술로 넣으면 되지. 논술 못 쓰는데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논술 최저 되는데 거기 맞춰서 넣으면 갈 수 있어요. 뭐 저 비교과가 없는데요. 그럼 교과로 넣으면 되지. 교과로 넣으면 낮춰야 된다며. 그럼 낮추면 되지. 야, 너 말 진짜 편하게 한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네, 대학 입시는 내 실력 따라 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합리적인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허황된 거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또 너무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막 하향 지원하고 뭐 이래서 나중에 반수하지 말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잘 들어놓고 그에 맞게 합리적으로 파도가 치면 그걸 원망하지 말고 파도를 피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